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용칼 시작합니다. 먼저 조간신문부터 훑어보려고 합니다. 자, 전대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대연. 전국대학생연합. 자, 전대협도 생각이 나고요. 한 총련은 많이 단어가 다르죠. 하여간 전대협이 생각이 나는 전국대학생연합이 지난 주말 해화역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집회를 열었을까? 조국 규탄 집회. 조국 규탄 집회를 열었어요. 자, 그런데 전대연 주최 행사인데 70%가 50대 이상이다. 참석자들의 70%가 50대 이상이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한데, 동아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대학생들의 행사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대학생들의 행사였을까요? 예. 자, 그 얘기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70%가 50대 이상이다. 그러면은, 만학도인가요? 만학도? 만학도들이 모이셨나? 네. 자, 관련한 이야기들 광고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상당수가 서초동 집회 참석하셨겠죠. 제가 그날 이 반포대로 그 방향에서 최신 정보 평화나무가 만드는 격주간 신문 최신 정보 호회를 뿌렸는데 그리고 나서 서초대로로 이제 갔어요. 서초대로라 하면은 이제 여러분 서초역에서 교대역 강남역 그쪽 가는 그 서초대로 있잖아요. 와, 세상에 교대역 사거리까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강남역까지는 못 갔는데 하여튼 강남역 부근까지 해서 제가 거기까지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역시 촛불의 민심은 상당히 스마트하고 열정적이고 마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예비군 같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함께 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그분들께 오늘 또 조간신문 김용민이가 고른 뉴스 함께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김용민이가 책을 냈어요. 여러분, 혐오를 혐오하다라는 책인데요.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의 모든 것들을 다 망라했습니다. 예, 특히 개신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혐오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혐오를 이 사람들이 성경을 빙자해서 혐오를 하거든요. 성경의 뜻은 혐오를 해도 된다. 이런 것인가? 김용민이가 소상히 짚어봤습니다. 전도사인 김용민이가 소상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혐오를 혐오하다를 접하시면서 비단 꼭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아닌 분들도 이 혐오가 우리 사회를 망치는구나, 촛불의 대의를 거스르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우리가 혐오를 이겨내야 촛불 대동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기대합니다. 자, 그럼 곧바로 오늘의 광고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네,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 중에서 우리말 잡학사전에 나오는 설레발, 이 말의 뜻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설레발은 그리마, 그러니까 돈벌레의 경상도 방언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롯됐어요. 그리마는 19개의 마디로 되어 있고 마디 발이 2개 달린 곤충입니다. 아이고, 보면 끔찍하겠네요. 예? 움직임이 매우 빠르고 30개 다리가 일제히 움직입니다.
다리가 30개다. 어이구. 설레발치다는 설레발에 30개 다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비유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몹시 서두르면서 부산하게 구는 것, 이걸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 뜻도 모르고 쓰던 설레발치다, 이제 알고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잘난 척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김용민닷컴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꼭 뭐 서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용민닷컴에서도 초저가에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용민이가 오늘 아침에 봤던 기사, 칼럼 중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눈여겨봐야 될 기사 몇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향신문의 오찬호 선생의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할까? 네. 이 기회만 균등하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는, 경쟁도 합리화되는 그런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트 교육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만이 경쟁에 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믿는다. 교육의 평등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수준으로 해결된다는 믿음은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차별적 요소를 차별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게끔 만든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요즘은 흑인들도 학교 다니는데 차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 이유다. 교육은 개인의 출발선을 맞추는 것만으로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다. 요즘 뭐 중학교 가보면은 자사고 혹은 특목고에 가지 않는 학생들은요, 그래서 일반고 가는 학생들은 벌써 이생망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생에는 망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부분이 다 일반고를 갔기 때문에 특목고 간 친구들은 아이고 그래 너 진짜 공부 잘하는구나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인데, 요즘에는 특목고에 안 가면은 특목고에 안 가면은 자사고 안 가면은 이건 뭐 진짜 대단히 큰 뭔가 인생의 그 패착이 된 것처럼, 인생의 패착수를 든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단 말이죠. 예. 우리 디토케이님처럼 다음 생은 없어 친구들아 지금을 즐겨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이 뭐 내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면 그런 말씀하실 수 있나? 저도 그런 주의입니다. 그러나 아직 애가 중학교도 가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쉽게 못 하더라고요. 예. 홍승표님 말씀처럼 가난한 부모 만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예. 다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회의 균등이 보장됐다. 곧 평등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날 한시에 철저한 감독하에 시험이 치러지는 것이 과정의 공정성 전부라고 생각한다. 성적으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걸 부끄럽지 않다고 여기는 태도는 그게 정당하다는 확신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시험 봐서 그날 시험 못 보면은 뭐 컨디션에 따라서 시험 못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시험 못 보면은 한강 다리 가고 아파트 옥상 가고 이러잖아요. 이게 그 과정의 공정성 전부라고 볼 수 있겠는가? 남보다 성실했으니 1등은 박수 받을 권리가 있고 객관적인 노력의 증거이기 때문에 명문대 합격자 이름을 현수막에 적어서 공교육 기관의 정문에 거는 걸 합당한 보상이라고 하면 그 끝에 무엇이 있겠는가? 1등 아니어서 겪는 차별, 명문대 졸업장이 없어서 당한 혐오에 누군가가 아무리 분노해도 공정한 시험 결과 아니야, 이런 빈정거림이 일관되게 떠오르는
그런 작금의 사회는 시험만이 과정의 공정성을 대변하면서 부당한 편견이 어떻게 은폐해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할까?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할까? 그렇지 않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 세대 또 지난 5년 동안 일배를 쭉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요. 특히 또 최근에 서울대생들의 그 조국 퇴진 요구 성명이나 또 고려대 학생들이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올라와서 상경 시위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서 남보다 성실했으니 1등은 박수 받을 권리가 있고 객관적인 노력의 증거이기 때문에 명문대 합격자 이름을 현수막에 적어서 공교육기관에 정문에 거는 걸 합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거나 딴 이야기하면은 그냥 루저 취급을 해버려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의 중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중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할 것인가? 예. 모두가 다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받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교육에 관해서는 평등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향신문 칼럼이었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입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부산대 등 80여 개 대학 학생들이 모인 전국대학생연합 조국규탄 촛불행동위원회 전대연. 지난 토요일 오후에 서울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는데 많이 모였으면 사람 숫자도 나오겠죠. 많지 않았나 봐요. 참석자들은 한 손에는 참가자들은 한 손에는 촛불을 다른 손에는 학생들이 거부한다. 조국 위한 조국 사퇴. 내가 한 말 못 지킨 자 법무장관 내려와라. 이렇게 피켓을 들었어요. 무대 인근 천막에는 청년이여 조국을 개혁하라 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렸는데 청년이여 이런 레토릭 보니까 이미 이게 굉장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쓰는 그 레토릭 아닌가요? 청년이요. 주최 측은 시국선언에서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상식과 양심, 도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리했다. 불의와 불공정에 저항해서 일어난 평범한 대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왜곡과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보이죠? 관련한 뉴시스 보도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면서 정치색을 떠난 공정성과 순수성을 표방해온 대학생 단체 집회에서 이 집회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영상이 상영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수단체를 운영하고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삭발에 가장 먼저 나선 이현주 의원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영상을 상영하고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주최 측은 집회가 정치색과 거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야, 니들이 정치색이 없다고 하면 정치색이 없어지는 거니? 하나 참. 전대연의 촛불 집회에 참가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 파악 결과,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봤어요. 수를 적게 잡아도 70%가량은 50대 이상의 참가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에서도 이를 의식해서 50대 이상 참가자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오면 앞쪽 자리를 비켜달라. 왜냐? 사진 찍히기 좋게.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서초동 촛불 집회 때 기어이 와가지고 조국 반대 집회를 열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 보세요. 특히 그 누에다리 그 앞에서, 그러니까 저쪽 예술의 전당 쪽까지 많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그 촛불 대열 앞에서 굳이 털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에다리에서 찍었을 때 찬반 집회로 갈리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얘들 사진 찍으러 나온 거예요. 야, 조국 반대만 있는 게 아니야.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호하자. 검찰 개혁하자. 이런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처럼 조국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이러면서 사진 찍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털을 잡으려고 한 거죠. 이런 그 행태는 예전에 퀴어 축제가 열리는 현장 그 맞은편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요. 50대 이상만 참석을 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알고 대학생 집회에 참가하실 생각을 했나? 전에 뭐 무슨 고등학생 단체인 것처럼 표방하면서 나이 든 아저씨들이 그 집회에 참가한 모습도 봤습니다. 야, 니들이 고교생이란 팻말 들고 니들이 대학생이란 팻말 들면은 또 고교생 집회, 대학생 집회에 참석하면 그게 고교 대학생 집회가 되는 거냐? 아이고 정말 참. 이에 대해서 전대연 측은 시험 기간이라서 대학생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시험 기간 지나서도 나오나 보자. 아이고 참. 여러분 그 사실은 90년대 이후에 저는 이 대학생들이 투쟁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기득권 세력들의 그 음모가 여러 계략들이 작동했다고 봅니다. 대학생들끼리 서로 경쟁하게끔 연대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상대평가라는 걸 도입했잖아요. 그전에는 교수님 마음대로 점수를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A부터 F까지 딱 정해진 몇 명까지만 A, 몇 명까지만 B, 몇 명까지 이후로는 C 뭐 이렇게 상대평가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대학은 지성과 낭만이란 게 사라져버렸어. 학생들이 레포트의 노예, 학점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순수하다 아니다, 자발적이다 아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라가 두 동강 났고 이 걱정을 하시네요. 스타철님. 네. 아니죠. 이쪽도 반 저쪽도 반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시적으로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어도 지킬 원칙이 따로 있는 거죠.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저렇게 춤을 추니 그 춤에 맞춰서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된다는 겁니까? 시시비 빈끝까지 가려야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잠시간의 유불리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매우 중요해요.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민주당부터 등 돌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개혁은 이제 힘을 얻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지율 관리가 필요하긴 한데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3의 해법이란 게 있을까요? 원리 원칙대로 나가야죠. 할 수 없습니다. 추세가 안 좋긴 하죠. 맞습니다. 자, 이럴 때 좀 주도적으로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11월에 조국을 뭐 그만두게 한다. 그게 해법이 될까요? 여하간 지금 보십시오. 역대 90년대부터 대학생들이 뭔가 이 시대적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목소리 내는 것을 막게 만들었던 기득권 세력의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이걸 무력화시켜야죠. 이러다 보니까 대학생 보수화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보수화라고 하는 것은 뭐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 해서 보수화가 아닙니다.
시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자기 앞가림에만 눈을 돌리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대학생들의 이제 보수화라는 이야기인데요. 대학 교육을 바꿔야 되겠죠. 입시 자체가 입시로서 사람이 편갈라지는 이런 현상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전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이른바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분교 혹은 자기보다 못한 학교에 다니는 자기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우습게 여기는, 말하자면 서열화, 계층화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그런 문화가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대학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돼도 아주 많이 잘못됐습니다. 바꾸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젊은이들부터 이렇게 서열화에 아무 문제 인식 없이 동의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갈등을 빚었는데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이틀 동안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였는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을 피하는 미니 딜을 이끌어냈습니다. 중국은 이 대가로 미국산 농산물을 최대 5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트럼프는 자화자찬합니다. 농부들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였다. 자기가 미국 농부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했다. 큰 합의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신 중국은 400억에서 500억 달러어치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이 나라의 역사상 위대하고 애국적인 농부들을 위해 이루어진 가장 위대하고 큰 합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세계 언론들은 중국이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중국이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 등 이 신문들은 별다른 양보 없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미뤄진 것을 두고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했어요. 또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을 간파했다면서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시간이 트럼프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내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때까지 정말 미국 경제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그 어떤 나라를 상대로도 도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꼬리를 좀 내리고 있어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볼턴 날리는 거 보세요. 왜 그랬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지난번 스웨덴 첫 협상 때 아니 이따위 걸 가져와 놓고 협상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미국을 몰아세웠어요.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 북한은 따로 선물 가져온 것도 없으면서 우리 보고 일방적인 양보만 하라고 한다 라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그 뉘앙스가 굉장히 토라진 듯한 아니 그동안 미국은 갑 중에 갑, 슈퍼갑 아니었습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은 북한을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하고 이렇게 위협했는데 아니 지금 북한이 큰 소리 치고 미국은 깨갱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이러나 보면은 결국 내년 대선 스케줄하고 무관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관해 보이지가 않아요. 좀 배짱 좋은 북한 동무들 아닙니까? 예. 자, 그래요. 오늘 미중 미니 딜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였어요.
일본의 태풍 하기비스가 강타를 했습니다. 하기비스가 강타를 했어요. 자, 이런데 물 1000mm 물폭탄이 떨어졌는데 수십 명이 사망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엄청난 그 재산 피해도 있었어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떠내려가는 거 보셨죠? 아니, 기초공사를 어떻게 했기에 그 집이 그냥 마치 장난감 쓰러지듯이 쓰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저 까만 봉지 보이시죠? 사진에 까만 봉지.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핵 폐기물이 있어요. 후쿠시마 폐기물. 이걸 왜 뚝 아래에다 갖다 놨을까요? 왜 뚝 아래에다 갖다 놨을까요? 게다가 또 지금 막 하수구로부터 물이 내려옵니다. 이 비닐을 향해서 이제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들이 결국 일부 유실됐다는. 방사능 오염토죠. 예, 방사능 오염토고 그게 바로 폐기물 아닙니까? 예. 이거 뭐게요? 뭐 물이 넘쳐나면은 다 쓸어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쓸려갔네? 이거 어떡하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이거 진짜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베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따위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집권, 또 군국주의, 일본으로의 회귀, 여기에만 관심 있지 국민의 안위와 또 평화는 관심 바뀝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강물에 다 오염토가 쓸려가면은 방사능 오염된 물들이 지천에 흐르게 되고 또 당연히 일본의 바다는 오염될 것이고. 여러분, 저는 경악을 좀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벙커원교회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여자 어린이가 후쿠시마 근처 바다에서 수영하는 모습, 아빠와 함께. 아니, 어느 아빠가 그 미쳤다고 자기 딸을 거기다 갖다 수영하게 만듭니까? 그만큼 언론이 장악돼가지고 바른 얘기를 못 해주고 있어요.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기레기들이 문제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일본보단 나아요. 아주 개쓰레기는 아니라고 우리 언론이. 일본 보십시오. 아, 이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고발도 안 되고 지적도 안 돼요.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1호기에서 6호기 8곳에서 누설을 알리는 경보가 울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3일 오후 2시, 13일 오후 2시간입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오후 2호기 오염수 이송배관에서 올린 누수 경보를 포함해서 8개 경보는 모두 빗물 때문이라고 도쿄전력은 밝혔다. 태풍에 따른 물폭탄으로 경보기가 단지 오작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에서는 방사능 물질 재염 과정에서 나온 풀이나 나무 등 오염물질 폐기물을 담은 자루, 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까만 봉지에 들어가 있는 거. 하천에 떠내려갔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폐기물 임시보관장이 침수돼 일어난 일이다. 아니, 임시보관장에서 떠내려간 것도 떠내려간 거지만 이거 하천에다 갖다 놨잖아요. 쓸어가라고. 이 씹새끼들이 진짜 나쁜 새끼들 같으니라고. 아, 이러니 진짜 이게 용서가 됩니까? 열자로는 회수했다고. 아이고 잘했네. 씨. 그래, 이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런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일본 인간들, 뭐 양식 있고 또 역사 의식이 있는 건강한 일본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지성인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게 모르게 백혈병 환자 늘어나고요. 백혈병이 뭐 암이긴 합니다만 암 환자 급증하고. 그래도 쉬쉬합니다. 쉬쉬해요. 예.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인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나라 일본.
일본을 규탄합니다. 용칼 오늘의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